예를 들면 대낮에 시청 앞 광장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학교 생활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넣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도 합니다.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런 민원의 답변서를 만들고 응대를 해야 되죠. 위원회에 참석해서 학교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생활지도의 정의와 담당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크게 나누면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과지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죠. 교원 임용 시험에서도 관련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교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알게 됩니다. 교과 지도를 위한 지식은 풍부한데 실제 적용이 힘들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경력이 쌓이면서 인지하게 됩니다.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급에 따라서 담당하는 선생님의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교과 지도와 더불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교과 지도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은 학생부 또는 인성부 담당 교사가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담임 선생님에게 생활 지도를 미루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년 업무 분장을 진행할 때 생활 지도를 담당하고자 하는 교사의 수가 많지 않은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학생들에게 징계를 부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통보하죠.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부여합니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 생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과를 통보하죠. 그러면 생활지도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는 교사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부장 등 맡고 있다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같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기도 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진행하기 어렵기도 하죠. 이때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을 진행하고 담당 선생님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지도의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 규정이 있는 이유기도 하죠. 학교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생활지도가 되지 않는다면 수업을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나 수업 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기도 하니까요. 교권보호위원회 상정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단순하게 지시 불이행한 경우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선생님께 욕을 한다던가 정상적인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징계의 수위가 세기도 하죠.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교 생활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학교 생활 규정에 교복, 출결, 징계 기준 등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두고 있거든요. 학교 생활 규정은 징계를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기보다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잘 안내해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학교폭력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2020학년도부터이기는 하지만 위에 두 가지 위원회와는 다르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는 학교에서 모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업무 담당자에게는 특별히 보상을 해주지 않고 실수한 내용을 찾아내서 징계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최근 학교폭력 담당자들의 수당 신설과 같은 요구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당을 준다 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생각보다 민원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막무가내로 학교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대낮에 시청 앞 광장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학교 생활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넣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도 합니다.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런 민원의 답변서를 만들고 응대를 해야 되죠. 위원회에 참석해서 학교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하기도 하고요. 담당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모든 집단이 그렇지만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생활지도는 하지 않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은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학교폭력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훈수만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선생님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의 민원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피 업무가 되기 마련이죠.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니까요. 오늘은 생활지도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의견 주실 분들은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